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래의 정원 포레스동입니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실감을 합니다. 특히 꽃사업 같은 경우는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와이프 생일 때 꽃을 사러 오시는 남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 가슴을 상당히 미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와이프는 꽃을 사가져 가면은 뭐라고 그런다. 왜 돈으로 주지 꽃을 주느냐? 꽃은 먹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한두 명 이렇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갈수록 그런 소리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꽃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이 팍팍하구나, 정말 살기가 힘들구나, 그런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도 없었는 것 같은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또 힘을 내고 또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야죠. 예, 오늘은 식물 초보자들을 위한 식물 키우기 기초 입문 과정 제2강으로서 관엽식물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엽식물은 우리가 잎보기 식물이라고도 하고 꽃을 보는 식물, 관화식물과 대척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관엽식물은 우리가 통상 말하는 실내식물은 거의 다 관엽식물이 많죠. 왜냐하면은 꽃을 피우는 식물은 실내에서는 안 됩니다. 꽃은 무조건 햇빛이란 등식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꽃이 핀다, 그럼 무조건 햇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내 식물 중에서 이제 관엽식물은 비교적 햇빛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실내에서 두고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식물이라 하면은 뭐 그냥 관엽식물이다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깥에서 생활을 하기보다는 주로 집 안이나 사무실 이런 데서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간을 식물로서 채우기도 하고, 또 그리는 눈을 시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실 같은 곳, 뭐 집 같은 곳은 이렇게 관엽식물을 몇 개 두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실내 식물을 여러분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실내 중에서 좀 더 밝은 실내가 있고 어두운 실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은 거실은 좀 더 어두운 실내가 될 것이고 베란다 쪽은 좀 더 밝은 실내가 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식물을 구입을 했을 때 이 부분도 아마 조금은 헷갈릴 거예요. 과연 햇빛을 많이 보는 아파트 베란다에 둬야 되느냐, 아니면 거실 TV台 위에 둬야 되느냐, 뭐 이렇게 조금 갈등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실내 중에서도 거실 쪽에 여러분 잘 사는 식물은, 대표적 관엽식물은 한 3가지 정도가 말씀을 드리면은 해피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이게 녹보수예요. 이 녹보수란 식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돈이 들어온다는 나무, 금전수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실내에서 이렇게 잘 햇빛트리는 제가 지금 재고가 없어요. 다 나가버리고 잘 자랍니다. 만약에 햇빛트리나 녹보수를, 특히 금전수를 베란다 햇빛 많은 쪽으로 둘 경우에는 이파리가 마르거나 보기 싫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런 종류는 내가 식물을 사가지고 왔을 때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혹시 이제 식물 초신자들은 어떤 식물을 사는데 어디에 두셔야 되고 어디에 둬야 되고 어떻게 키우면 됩니까 하는 의문점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제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문의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댓글로서도 문의하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되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아는 상식이 많이 있으니까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실내 식물 중에서도, 관용식물 중에서도 조금 더 햇빛이 필요한 식물이 있어요. 햇볕이 많은 곳에 두면은 더 잘 자라고, 근데 햇볕이 뭐 좀 부족하다 도 죽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덜 자라는 그런 식물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벵갈 고무나무예요. 벵갈 고무나무는 선물로 나가는 식물 중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식물이에요. 예전에는 햇빛트리가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이 벵갈 고무나무가 제일 인기가 좋아요. 이파리도 크고, 그 다음에 색깔도 약간 노란빛을 띠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벵갈 고무나무를 햇빛이 좋은 적은 곳으로 둘 경우에는 이렇게 이파리가 말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려버려요. 또르륵 말리거든요. 완전히 펴지지 않고. 그리고 왠지 햇빛이 적으면은 이 이파리에 기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벵갈 고무나무 같은 경우 키울 경우에는 꼭 햇빛이 많은 쪽을 두시는 것이 좋다. 뭐 부득이 햇빛이 많은 쪽이 아니더라도 실내에서, 거실에서 키우는데 좀 밝은 쪽으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파리가 말리지 않고 좀 더 좋은 수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식물 초보자들에게는 제가 어떤 식물부터 기르십시오 하면은 벵갈 고무나무를 제가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에 이파리 큰 식물을 두고 싶다 하시는 초심자들은 꼭 벵갈 고무나무를 먼저 시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나무를 구입할 때 큰 걸 구입해야 될지 작은 걸 구입해야 될지 좀 고민하지 않습니까? 제가 초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처음에는 중간 크기 정도가 좋습니다. 그럼 벵갈 고무나무를 생각할 때는 한 요 정도 화분이 좋죠. 이렇게 60cm 내외 화분까지 포함해서 요 정도 벵갈 고무나무가 키우기에 좋고, 또 실수로 이 나무를 뭐 이렇게 죽였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벵갈 고무나무 작은 걸 사가지고 크게 키우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벵갈 고무나무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예 내가 큰 거를 원할 때는 큰 걸 사셔야 됩니다. 큰 걸 사셔야만이 그렇게 인테리어가 되는 거지, 작은 걸 해서 키울 수는 없어요. 그 점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잘 안 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가져올 때 그 크기대로 그냥 계속 머물러 있고, 단지 옆에 이제 가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랄 수가 있는데 위로는 올라가지 않거든요. 이 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벵갈 고무나무를 여러분 집에서 두고 키우실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 벵갈 고무나무라든지 해피트리라든지 이런 식물들은요, 이렇게 수입을 해 올 때 뿌리가 없이 해 와요. 그냥 나무 둥치만 이렇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이파리도 없고 그냥 이 둥치만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뿌리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이 나무 그냥 작대기만 가져오는 거죠. 이걸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습도와 온도를 유지를 해주면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또 이파리가 나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식물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이 뿌리들이 그렇게 흙을 잡아주는 힘이 없어요. 뿌리가 많이 없어요. 뿌리가 쫙쫙쫙 내려가지고
그냥 흙하고 엉겨서 꽉 이렇게 나무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이렇게 밀면은 막 흔들거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벵갈 고무나무 해피트리 같은 거 사실 때 보면은 꼭 끈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끈으로 묶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끈으로 묶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흔들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분갈이를 해가지고 심으실 때 혹시 아기가 있는 집에서는 아기가 꼭 장난으로 이 나무를 흔들게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식물은 자랄 수가 없거든요.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화분을 어떤 자리든 한 군데 두었으면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절대 자꾸 옮기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적응하도록 그렇게 한 곳에 두시는 게 좋고, 식물을 구입할 때는 겨울철은 피해 주시고 봄부터 여름철에 구입을 하셔가지고 어떤 장소에서 꼭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주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작은 화분들은요, 뭐 10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큰 화분들 뭐 1m 20, 30, 50 되는 그런 화분들은 15일이나 20일 정도 사이에 물을 두시면 좋습니다. 이 물주기는 통상적인 이야기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 집의 위치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어떤 그런 수치는 아니고 대충 보통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벵갈 고무나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잎을 갖다가 이렇게 다치게 하거나 뭐 꺾거나 자르거나 하면 하얀 유액이 나거든요. 그게 이제 고무나무 유액인데 이 부분에 옷이라든지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은 본드처럼 끈적끈적하게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때는 물을 묻은 걸레 같은 걸 닦으면은 뭐 간단하게 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실내 식물 그리고 관엽 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2강으로서 식물 초보자들을 위한 식물 키우기 기초 입문 과정 제2강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제3강으로서 여러분들 식물 초보자들에게 가장 좋은 정보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그러니까 온열 기온에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